호텔 조식 160페소 4,000원에 이어 로컬 식당 점심 99페소 2,500원. 요즘 보홀을 오시는 분들이 보홀 현지 물가가 동남아 물가가 아니고 한국 수준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알로나 비치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기만 그렇습니다. 알로나 비치를 조금만 벗어난다면 저렴하고 괜찮은 가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크게 안 가리고 그 나라의 특이한 향신료나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현지 로컬 식당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곳 샤와르마는 제 기준으로는 간단하게 점심 한 끼 때우기는 괜찮았지만 다른 분들께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로컬 식당이다 보니 주방 위생 상태에 대해 기준치를 좀 낮추긴 하는데요. 아이와 같이 먹기에 좀 꺼림직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먹고 탈은 안 났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물갈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앞서 희낙탄 한동굴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나팔링도 여행사의 투어 상품이 아닌 자유여행으로 뚝뚝이를 섭외해서 육상 투어로 가게 되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팔링 해변가로 가기 전 도로에서 환경세 100페소를 지불해야 하고, 입구에 도착하면 입장료 100에서 200페소와 함께 가이드비 100페소를 또 지불해야 합니다. 나팔링 바다에 발이라도 한번 담그려면 똑똑이 렌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300페소, 인당 7,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팔링도 정월 이때 다이빙 포인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 명소이기에 환경세를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100페소는 다른 곳에 비해 좀 높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긴 또 다른 곳과 달리 만 5세 이하 환경세 면제라고 해서 만 6세인 뚜비도 환경세를 내야 있습니다. 입장료는 왼쪽 입구로 들어가냐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냐에 따라 100페소, 200페소로 다릅니다. 왼쪽 입구는 카페가 뿌다는 곳인데 입장료 200페소. 오른쪽 입구는 시설이 좀 불편해서 그 방값인 100페소. 하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경계가 없습니다. 100페소 입구나 200페소 입구나 입수 지역만 다를 뿐 바다로 들어가면 다 같은 정어리대 포인트로 갑니다. 툭툭이 투어 드라이버이자 가이드인 가미가 오른쪽 저렴한 곳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일반 관광객들보다 정말 프리다이빙, 스노클링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안전요원 겸 가이드와 동반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 비용이 또 별도로 인당 100페소가 듭니다. 가이드비는 인당으로 받으면서 왜 가이드는 그룹당 한 명이 붙는 건지. 그래도 3년 전 보홀 여행에서 현지 여행사 통해 나팔링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250달러, 35만 원 정도 든 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네요. 이번 뚝뚝이 투어는 스쿠버 다이빙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자유여행이 가격 대비 훨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입수 전 주의사항을 듣고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입수해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시간은 45분. 3년 전 나팔링에 왔을 때는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만큼 정어리떼가 안 보여 실망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정어리떼 포인트로 봤습니다.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날씨가 그닥 좋지 않아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데 바람, 파도가 좀 있네요. 그래도 구름 낀 날씨라 저는 선크림을 안 발라도 썬번 걱정이 없어 화창한 날보다 스노클링 즐기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다 수영에 익숙치 않은 또비와 또비 엄마는 파도 때문에 스노클링을 제대로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로 눈앞에서 정어리떼의 군무가 너무 웅장해서 살짝 겁도 나면서 나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하네요. 지난 보홀 여행에서는 좀 아쉬웠던 나팔링 정어리떼 군무를 이번 여행에서는 제대로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던 정어리떼를 직접
직접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습니다. 헤엄치는 정어리떼 속으로 들어가면 정어리떼의 흐름이 쫙 갈라지는 게 제가 꼭 상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뚜비 챙기랴, 정어리떼 챙기랴.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벌써 45분이 지났다고 가이드가 올라가야 한다네요. 가미가 짐을 지키고 있는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니 가이드가 퇴근 시간이라 가봐야 한답니다. 가이드 없인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와서 45분 스노클링만 하기가 아쉬워. 퇴근하려는 가이드에게 30분만 더라고 사정했더니 가미가 우리 친구니 가미에게 얘기해보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노클링은 가미가 사장님에게 말해 자기가 절벽에서 지켜보는 조건으로 저 혼자 스노클링을 하게 해줬습니다. 첫 번째 스노클링은 뚜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못했는데 두 번째 스노클링은 3년 전 스쿠버 다이빙 했던 곳이 여기라고 선명히 기억날 만큼 아름다운 산호군락과 저 머리대의 절묘한 하모니를 감상했습니다. 나팔링. 예전에는 보홀 관광지로 나팔링을 떠올리긴 쉽지 않았습니다. 보홀 하면 발리카삭. 세계적인 산호 군락지, 바다거북 서식지로 다이버들에게 보홀의 원픽은 단연 발리카삭입니다. 10년 전쯤 보홀을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직항도 없어서 세부에서 페리로 타그빌라란 항구로 와서 툭툭이 흥정을 해서 알로나 비치로 와서 예약도 없이 숙소 가격 흥정까지 하던 그때 그 시절. 밤에 알로나 비치 해변가를 서성이면 바리카박 하며 호객행위하는 사내들과 또 흥정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발리카삭, 버진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갔었습니다. 그때의 발리카삭은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방 안에 해수어항까지 두기, 산호, 말미잘, 니모, 해수어를 키우며 몽환적인 바닷속 세상이 미쳐있던 저에게 발리카삭은 파라다이스 자체였습니다. 팔라완, 두마게티, 시팔라이 등등 다이버들에겐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를 가봤지만 그때의 발리카삭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명 여행 유튜버들 빠니보틀, 곽튜브, 왠지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세계 곳곳을 누비던 그 시절 이곳만큼은 나중에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다시 와봐야지 생각했던 곳 중 첫 번째가 보홀이었고 발리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리카삭이 2024년 한국 관광객의 산호 낙서 사건으로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사의 투어 상품으로 광고하는 발리카삭 호핑 투어는 정확히 말하면 발리카삭 주변 호핑 투어입니다. 2022년 뚜비와 함께 첫 보홀 여행 왔을 때 발리카삭 스쿠버 다이빙, 릴라 고래상어 투어가 태풍으로 취소된 게 못내 아쉬웠던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홀 고래상어 수영도 폐쇄 상태라 오슬롭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태풍 때문에 발리카삭까진 못 갔던 방카, 배가 나팔링으로 향했고 안녕하세요. 아쉬운 대로 나팔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는데요. 발리카삭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나팔링. 그때는 발리카삭이 취소되었어도 스쿠버는 포기 못한다고 업체에 우겼더니 다이빙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방카 타고 갔던 곳이 나팔링. 알고 보니 툭툭이를 타고 육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카가 엔진 소음도 크고 기름 냄새도 좀 나고 파도도 많이 타는 구조의 배라 3년 전 여행에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툭툭이는 그런 문제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니 저희 가족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발리카삭을 못 가는 발리카삭 근처 호핑 투어는 인당 1,500에서 3,000페소, 38,000원에서 75,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희낙단한 동굴까지 포함한 나팔링 육상 투어 6시간 뚝뚝이 투어 비용은 3인 600페소 15,000원, 1인 5,000원.
저희처럼 현지 식당 점심 포함 환경세와 입장료, 가이드비, 팁까지 지불하더라도 인당 15,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일행끼리 프라이빗하면서 가성비 있게 배멀미 걱정 없이 가볍게 가서 정어리떼 산호 구경하며 수영하시겠다면 마팔린 육상 투어. 고생하고 바가지 좀 쓰더라도 배 타고 다른 일행들과 섞여 놀면 재밌을 것 같고 바다 거북은 꼭 봐야겠다 싶으시면 발리카삭 근처 호핑 투어. 일정 여유가 있으시면 둘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나팔링이나 발리카삭 같은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다이빙 포인트, 산호 군락지들은 절벽처럼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는 지형이 많은데요. 그래야 조류가 절벽을 막고 상승하면서 바닥에 있는 플랑크톤을 위로 올려보내서 산호의 먹잇감이 되어주고 각 수심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 그 빛으로 광합성을 하는 산호가 각각의 발색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발리카삭보다 규모는 작지만 나팔링도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발색의 산호를 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정어리떼라는 독특한 볼거리가 있어 많은 다이버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특히 한 곳에서도 다양한 수심이 있어 많은 한국인 프리다이버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프리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본핀에 무게추까지 달고 폼나게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20, 3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스킨 스쿠버 오픈워터 자격증은 있는데 저처럼 장롱 자격증이라 펀다이빙을 하려면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 초보 다이버나 자격증이 없이 체험 다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다른 곳에 비해 그리 까다롭지 않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다이빙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보통의 스쿠버 장비를 똑같이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수심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1대1로 케어를 해줘야 해서 1회 다이빙 비용이 펀다이빙보다 조금 비쌉니다. 다음 수중 영상에 보시면 바닷속에서 공기방울은 올라오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 수심까지 내려가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펀다이빙입니다. 가이드가 같이 산소통 메고 뒤에서 잡아주는 5m 이내의 다이빙은 체험 다이빙입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하는 걸 보니 제가 3년 전 정어리떼를 제대로 못 본 게 깊은 수심 펀다이빙이어서 정어리떼 포인트를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나팔링 정어리떼는 애완동물처럼 5m 안의 수심, 해안가 딱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다음에 오면 나팔링 근처의 리조트에서 1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여유있게 나팔링에서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